안녕하세요, 방구석 프레이머입니다. 오늘은 강좌가 아닌 조금 다른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바로 피그마와 프레이머를 비교해보는 내용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찾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피그마를 이미 사용 중이시거나 프레이머와 피그마 중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거나 아니면 두 프로그램이 일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싶은 분들일 거라 추측이 되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작업하는 팀원들이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중에는 후지필름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 커민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감성적인 촬영이나 카메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저와 제 팀원들이 피그마와 프레이머를 사용해 여러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디자이너와 기획자로서 직접 느껴본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가 프레이머를 사용하면 좋은지를 포함해 여러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저희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이니까요. 정답이라기보다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팟캐스트처럼 가볍게 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가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봐야 되지? 피그마랑 프레이머를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이 커민이지? 뭐 역사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내가 2020년도쯤부터 이 툴들 좀 찾아보면서 느꼈던 건데 그 사이에 되게 많이 변했고 프레이머도 피그마도 그리고 서로 되게 닮아가고 있어. 지금은 외형 보면 진짜 비슷하잖아. 엄청. 레이아웃도 그렇고. 애초에 F로 시작하는. 맞아. 근데 이제 피그마 같은 경우는 처음에 UX UI 디자인 툴로 먼저 접했었고 그게 메인 기능이었어. 앱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일러스트나 포토샵에 비해서 이런 게 되게 편하다. 확실히 UI를 위해서 앱 UI를 위해서 이걸 만들었구나 하는 걸 되게 많이 느꼈었고 그런데 이제 프레이머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딩 툴이라고 들었었어. 지금이랑 완전히 달랐다고 들었거든. 어느 순간부터 그 노코딩이 좀 대세가 되고 하면서 얘네가 확 갈아엎은 게 2020년도쯤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얘네가 이제 했던 게 웹을 노코드로 만들어서 릴리스를 해주겠다 라고 전향을 한 것 같아. 키포인트는 피그마처럼 디자인할 수 있는데 웹을 디자인하는 거에 중점이 더 맞춰져 있고 바로 그냥 퍼블리시까지 해주겠다. 그래서 프레이머는 호스트 역할도 하고 서버 역할도 다 하게 해주는 기능까지 다 있고 디자인을 하면 그게 다 코드로 넘어가서 약간 윅스랑도 비슷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프레이머 같은 경우 내가 듣기로는 노코딩 프로토타이핑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얘네가 갖고 있는 무슨 웹 디자인 프로그램이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원래? 보니까 그걸 합친 게 프레이머라는 얘기 있었는데 나도 프레이머를 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뭐 엄청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또 여러 디자인 프로젝트들을 그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해온 경험들이 있으니까 여기 아마 영상 보는 사람들도 대부분 피그마를 쓰다가 프레이머라는 걸 듣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걸 테니까 피그마랑 프레이머를 좀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뭐가 다른지 같이 썼을 때 또 어떤지 혹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피그마의 주요 목적은 뭘까? 일단 핵심 목적 디자이너를 위한 툴이고 디자이너가 앱을 만들 때 와이어프레임을 짜고 안에 앱의 UI, UX를 디자인해서 개발자한테 넘기기 전까지의 과정 뒤에 코딩 구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럼 프레이머의 주요 목적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웹 디자인이고 웹 퍼블리싱. 웹 퍼블리싱. 근데 둘이 되게 닮아 있는데 난 두 개가 가장 큰 공통점은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그마에서도 왜냐면 웹 개발하기 전에 이제 프로토타입 UI, UX 개발해놓고 이게 어떻게 전환이 되고 인터랙션까지 약간은 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아. 그지? 되게 잘 돼 있어. 그게 코딩이라는 다른 개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버튼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코딩은 아니고 그냥 슬라이드 쇼를 그렇게 보여주는 느낌. 프레이머랑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은데 나는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피그마는 조금 더 보여주는 것에 무게를 많이 둔다면 프레이머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을 기준으로 이것을 구현한다는 거에 무게를 좀 더 많이 두는 것 같아. 실제로 구현을 한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디자인 툴로서의 활용도 혹은 범용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디자이너로서 어떤 툴이 더 쓰기 좋은지라든가 선호도가 분명 있을 거란 말이야. 나도 피그마를 조금 다뤄봤고 프레이머를 제일 먼저 써서 프레이머를 지금까지 계속 써왔기 때문에 느낀단 말이야. 프레이머의 한계라든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피그마는 프레임을 그리면 이 픽셀 단위가 소수점 3자리 이태까지인가? 디테일하게 끊기는데 프레이머는 그냥 1단위에서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0.5 단위까지는 괜찮은데 0.5도 사실 이게 1이냐 0이냐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엄청 큰 차이가 있거든요. 디자인 툴로서의 피그마는 어떤 것 같아요? 프레이머랑 비교했을 때 엄청 자유도가 높지. 훨씬 직관적이라고 생각해. 나는 프레이머 하면서 진짜? 훨씬 너무 직관적이지. 불편했어. 그 외에 같이 작업했을 때 내가 먼저 디자인을 프레이머로 하려고 했더니 그냥 간단한 박스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야.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피그마는 그냥 진짜 일러스트레이터랑 가깝다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그냥 그리면 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그리면 그냥 네모가 생기는데 프레이머는 어떤 그룹을 클릭해서 그 안에다가 뭘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입력을 하고 막 이런 느낌. 그래야지 내가 비교를 했던 게 피그마는 어떤 2D 2차원 세계의 작업이라고 한다면 프레임은 3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얘가 막 레이어가 있고 박스 안에 안 보이는 박스 안에 안 보이는 박스가 있고 맞아. 그 밖에서 작업하냐 안에서 작업하냐에 따라서 막 달라. 근데 피그마는 그게 없어. 그러면 피그마는 내가 내 펜을 움직이는 대로 거의 그려지는 그치. 거고. 물론 이제 뭐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뭐 나중에 요 섹션을 묶어서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룹핑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긴 한데 프레이머는 애초에 만들 때부터 그걸 다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 는 게 되게 불편했어. 전체적인 큰 틀에 좀 계산을 하고 맞아. 가는 게 좋은 게 왜냐면 얘는 반응형을 만들기 때문에 맞아. 리액션을 해야 되고 이런 내 수치를 몇 퍼센트 정도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룹핑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어디 가서 얘 혼자 따로 놀고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서 맞아. 지금 딱 한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프레이머는 이미 그 전체적인 스케치가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해야 되는 툴인 것 같고 맞아. 이건 애초에 이 그룹 안에 만들어야 된다. 이런 머릿속에 계산이 있어야 돼. 근데 피그마는 다 만들어 놓고 묶을 수 있어. 그러니까 디자이너 입장에서 더 직관적인 툴은 당연히 피그마이고 피그마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프레이머로 넘어가는 순서가 맞지 않나. 나는 프레이머를 먼저 하다가 피그마를 프레이머 때문에 했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UI만 봤을 때 피그마보다 프레이머가 훨씬 직관적이었어. 물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 그런 차이인 것 것 같은데? 같기는 한데 피그마는 확실히 뭔가 자유도가 되게 높아. 근데 프레이머는 내가 자유도가 낮다는 건 아닌데 내가 대충 그리면 어느 정도 얘가 그걸 맞춰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자동 정렬 개념에 익숙해지는 거. 자꾸 알아서 맞춰주는. 피그마로 시작했느냐 프레이머 시작했느냐가 생각보다 조금 괴리감이 있을 것 같아. 엄청 닮은 툴인데도 불구하고. 맞아. 그치. 그러니까 피그마를 쓰다가 프레이머로 넘어가면 되게 당황을 많이 할 거야. 나도 그렇게 많이 느끼거든. 왜 안 들어가지? 그래서 어쩌면 둘이 아닌 피그마를 안 다뤄본 내가 시작한 게 더 빨리 우리가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수 있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것 같아. 맞아. 난 아직도 너무 불편하고 너무 싫어. 프레이머. 진짜. 이거는 이제 최근에 프레이머가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내가 둘한테도 많이 토로했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게 미디어 파일 업로딩의 용량 제한이 생겼어. 그전에는 내가 이제 포토그래퍼들이랑 작업을 할 때도 포토그래퍼들은 기본 막 9,000 픽셀짜리 사진들이 있고 그러니까 용량이 몇십 메가바이트여도 올라가면 화소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페이지가 느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사진이고 비디오고 5메가바이트 이하만 가능해졌다라는 게 난 그게 너무 화났거든. 피그마는 그런 미디어 파일에 제한은 없어. 사실이 근데 이게 조금 완전 다른 개념이긴 하잖아. 프레이머에다가 영상 올리는 거는 웹에 퍼블리싱 할 때 용량 제한을 얘기하는 거잖아. 피그마는 퍼블리싱 할 게 없기 때문에 용량 제한이 훨씬 관대하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동영상 100메가까지 가능해. 그래도 피그마도 동영상 올릴 일이 있구나. 근데 원래 안 됐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된 것 같아. 얘네도 업데이트를 수시로 하거든. 얘네 확연한 공통점이 있다. 업데이트를 하면 버전이 몇인지나 이런 게 없어. 뭐 어딘가에 표시가 돼 있겠지만, 그치.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설치됐던 프로그램들은 업데이트를 하면 어도비 같은 경우 맞아. 연도별로 버전이 연도별로 있으니까 가지. 내가 2023 버전이 안 익숙해. 그럼 2019 쓰면 돼. 근데 얘네는 온라인상의 프로그램이니까 내가 업데이트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업데이트가 돼 있어. 맞아. 그 버전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방구석 프레이머를 기획할 때도 가장 딜레마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맞아. 그치. 이거를 다뤄야 되는데 이거 근데 내일 업데이트되면 어떡해? 맞아. 그러면 피그마의 주요 목적은 UI UX 디자인이고 프레이머는 웹 퍼블리싱이라면 또 각자의 그 외의 활용 기능. 왜냐면 우리가 피그마 한다고 UI UX 디자인할 때만 쓴 것도 아니고 프레이머를 웹을 제작할 때만 쓴 것도 아니니까 그 외에 써본 적이 있는지
아무래도 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작업물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많이 썼던 것 같아. 공유 보드 같은 거지. 그치. 나에게는 그냥 진짜 이건 하나의 작업물을 올려놓고 보일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보드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 피그잼이라고 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거든. 그러니까 이 피그잼은 진짜로 여러 사람들이 온라인 환경 안에서 쌍방향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아이디어든 혹은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작업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엄청 큰 그냥 보드를 하나 열어주거든. 그 외에 애플 기본 앱 중에 새로 프리폼 프리폼. 프리폼이랑 미로보드가 이제 피그잼이랑 경쟁할 수 있는 툴인 것 같고, 피그마는 어도비 XD나 스케치와 경쟁할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형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프레이머는 오히려 윅스나 아임웹, 카페힙사 같은 웹 퍼블리싱 툴이랑 경쟁을 하는 것 같았거든. 왜냐면 나는 웹을 디자인하고 퍼블리싱하기 위해서 윅스 찾고 아임웹 같은 거 찾다가 프레이머를 발견한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피그마랑 프레이머는 완전 다른 태생이고 겉모습만 같다. 그래서 혼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그 프레이머를 어떻게 써 또? 웹 퍼블리싱 말고? 나 피그마로 PPT 만드는 것처럼 나도 프레이머로 PPT를 프레이머로 PPT 만든다고? 내가 프레이머로 PPT로 만들면 좋은 점이, 자, 프레이머는 웹 퍼블리싱이 가능해. 근데 내가 구독을 안 해도 프리인 상태에서도 프레이머 자체 호스트 페이지 주소를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내가 인터랙션 버튼식으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럼 내가 거기서 컴포넌트만 간단하게 만들어서 버튼을 만들면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웹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것도 가능한 거야. 웹상에서 그건 괜찮은데? 되게 좋네. 그러니까 바로 발표까지 갈 땐 그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내가 말했잖아, 피그마보다 프레이머가 수치상에 따라서 좀 정확하게 그냥 저절로 맞아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PPT를 빠르게 만들 때 편한 거야. 엄청 디테일하게 막 이것저것 다 안 꾸며도. 나 되게 괜찮은데. 그렇네. 나는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웹이라 그랬잖아. 사실 나는 피그마로 PPT를 되게 자주 만들거든. 포트폴리오도 피그마에다가 올려놓고 이때 거기서 편집을 해서 그냥 뭐 PDF로 내보내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하는데, 피그마에서의 나는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포트폴리오가 일방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치, 그러니까 원래 1페이지, 슬라이드가. 2페이지 넘겨가고 3페이지 슬라이드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근데 이거를 그냥 웹에다가 퍼블리싱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무언가 안에다가 이제 뭐 버튼을 만드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버튼을 만드는데, 그러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방식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밌을 것 같다. 나도 처음에 그래서 피그마로 PPT를 만들길래 나도 한번 PPT 만들 일이 있어서 피그마를 써봤는데, 생각보다 규격을 다 일일이 좀 맞춘다거나 정확한 포지션을 좀 통일을 시킨다거나 이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도 적응되면 빠른데. 근데 프레이머는 사실 이게 알아서 그냥 지들이 맞춰주니까, 보통 자동 정렬이 우선이다 보니 그냥 그렇게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PPT 파일이 필요 없잖아. 그치. 웬만하면 어디 대학교에서도 사실 인터넷 다 되니까 강의실에. 그러니까. 그지? 그렇네. 그 점은 참 그런 거? 그러면은 수많은 닮은 점 속에 수많은 아예 근본적으로 태생이 다른. 그치. 근데 요즘에 업데이트를 되는 걸 보면 조금은 앞으로는 서로 더 닮아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 같아. 완전 동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은 태생이 완전히 다른 거지만 어떻게 보면 둘을 마주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맞아. 그러니까 이번에 피그마에서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 뭐였지, 커민? 그 코딩 코드를 짜주는 게 있었거든. 뭐 데브 모드라인가 뭐 정확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디자인을 하면 이거를 코드한테 넘겨주기 쉽게 코딩으로 옆에다가 써줘. 그래서 복붙을 하면 이제 그 CSS인가 뭐 그 언어로 바꿔준 게 있어. 그 챗GPT처럼. 약간. 맞아. 코드를 짜주는. 그게 최근 업데이트됐어. 근데 보니까 뭐 불편하거나 그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은 안 쓴다고는 하는데, 맞아. 그러니까 딱 형이 말해준 대로 어떤 느낌이냐면, 디자이너가 그 코딩 공부를 하면서 개발자 쪽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고, 피그마는 프레이머는 개발자가 디자이너 디자인 공부를 해서 막 디자인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야. 그지. 안 그래도 코딩을 짜준다 그래. 사실 프레이머는 이미 코딩을 짠 컴포넌트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치. 근데 이게 프레이머가 자체적으로 내부 인하우스에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최근에는 이 프레이머 커뮤니티가 엄청 커지고 있어서 프레이머를 쓰는 유저들끼리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컴포넌트가 아니어도 어떤 기능을 위한 간단한 코딩 형식을 갤러리 같은 곳에 올려주더라고. 그래서 아직은 약간 뭔가 둘이 포지션이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나는 프레이머가 조금 더 디자인을 배워서 조금 더 자유도가 높아지면 사실 피그마랑 경쟁이 안 될 것 같은 게, 프레이머는 이미 만드는 순간 그게 코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거울 수밖에 없고 현재는 그다음에 제약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바로 디자인한 걸로 퍼블리시 누르면 그냥 되는 거잖아 반응형으로. 근데 피그마는 아직 그게 아니거든. 피그마는 일단 도형을 그렸으면 그냥 도형이야. 근데 이걸 이제 뭐 프로토타입화하고 코딩화하고를 거쳐야 하는 작업이니까 뭔가 프레임워크가 작정하고 피그마처럼 자유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코딩은 다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 프레임워크가 압도하지 않을까. 이제 각 프로그램의 한계, 그냥 그림 그리는 보자. 그림 그리는 보자. 글로벌 유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한 프레이머의 명확한 한계점. 일단 개발자들이 진짜 걱정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 디자이너, 개발자 둘 다 긴장해야 되는 툴이 아닌가. 차라리 PM에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는